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제가 했던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할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1월 달에 제가 이게 진행한 사건인데, 이 점주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이 대로변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2013년 2월 10일 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한 70m 정도에 2013년 2월 2일 날 세븐이거든요. 세븐이 또 오픈을 했어요. 바로 하루 차이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둘 다 몰랐다는 거죠. 이거를 둘 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근데 웃긴 게 뭐냐? 회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그 개발팀에서 점포 개발을 합니다. 개발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점포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운영팀에서 가끔 해요. 운영팀에서. 여기는 운영팀에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르더라고요. 저로. 운영팀에서 어떤 거냐, 이 기존의 점포가 폐점을 한다거나 자기가 폐점을 할 경우나 또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할당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경우 외적으로 개발을 해요. 서로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열받는 거죠. 이 점주님도 열받고 이 점주님도 열받고. 만약에 이 점주님이 둘 중에 한 분명이라도 70m 사이에 하루 차이로 오픈됐다는 거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 하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느냐. 아까 제가 설명해준 그 가맹사법 9조 1항 보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가 있었죠. 근데 이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아니지만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70m 옆에 하루 차이로 점포가 들어온다는 거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기초 사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겠죠. 고지를 해주고, 점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근데 대부분 안 하겠죠. 근데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 점주님은 폐점을 했습니다. 폐점을 하고, 인테리어 잔존가나 위약금은 다 안 내고, 물론 안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손실된 권리금을 보상받고 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원금 매달 얼마씩 지원금을 본사에 받고 계약을 유지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이게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 조정을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소명을 해가지고 입증 방법들 다 만들고,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면은 본사에서 이제 답변서가 날라옵니다. 답변서 날라오면 우리 거기서 또 반박을 해서 반박서면을 준비해서 반박문을 제출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서면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원에서 양 당사자를 한번 부릅니다. 가지고 협상을 권유하고,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은 거기서 보통 마무리가 되죠. 협의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좀 명확하잖아요, 사건 자체가. 네. 지금 아까 임진수 실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편의점 너무 지겨워요. 너무 오래 했고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끝이 안 나요. 가지고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소스를 제가 받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맨날 들어온 건 편의점만 하니까 편의점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사건이. 근데 아까 임재수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는 떡볶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떡볶이. 우리가 보통 정말 돈 없는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몇백만 원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거는 떡볶이하고 오뎅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하려면은 그렇게 못 합니다. 지금은 저수 떡볶이나 아딸, 국대 떡볶이, 최소 떡볶이집 하나 하려면 3, 4억이 들어가요. 3, 4억을 들어갔으니까 소비자들은 떡볶이 하나 먹어도 애정만큼 푸짐하게 못 먹죠. 비싸잖아요. 또 비싸고. 물도 우리가 떠먹어야 돼요, 또 어린 시절에 또 향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항상 떡볶이 가게 들려서 먹었던 그런 향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어떤 업종을 하나 해서 사건을 하려면 보통 3개월 정도는 스터디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회사의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겠다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떡볶이 회사는 대부분 리뉴얼을 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보통 공사비가, 떡볶이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비만 보통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법적으로 인테리어는 감가상각이 5년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 보통 이런 떡볶이 회사들은 보통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3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솔직히 3년에 한 번씩 1억을 꼬라박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돈을 모아놔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점주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아직 이거는 지금 수면으로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솔직히 편의점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지보정의당에서 늦었어요. 의제 선정을 못 해요. 이미 다른 데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걸로 한번 해서 점주만 조직화 돼가지고 적어도 한 점주 한 30명만 있어도 그냥 뭐 회사 하나는 뭐 그냥 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아니, 저는 진짜 떡볶이에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자리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앉아하고 그냥 서서 그냥 편하게 막 먹는 게 옛날에 같이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뎅 국물도 막 내 맘대로 먹고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그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제과제빵이 이게 인테리어 리뉴얼이 가장 첫 번째로 문제였던 게 파리바게트예요. 거기는 5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무조건 비용을 부담을 강요를 했어요. 근데 공정위하고 모범거래 기준을 맞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제과제빵은 문제가 돼가지고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려면 점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그리고 본사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라고 계약서를 바꿨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로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아직 뭐 눈에 안 띄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파리는 크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맞은 거고, 얘네들은 아직 눈에 안 띄는 거고. 적어도 인테리어 리뉴얼은 3년은 너무 짧고 5년으로 하고, 만약에 리뉴얼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0%는 본사에서 부담을 해야, 본사도 자기 돈 안 내니까 지금 막 하라는 건데, 자기 돈 내라고 하면 본사도 쉽게 하자고는 안 할 거예요. 딱 봐서 진짜 이거 좀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반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직접 찾아가면서 가지고 한번 조직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좀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게요. 좀 혹시 강의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좀 궁금했던 거나. 예. 아까 그 명칭에 생각이 안 나는데, 초과 적정 도매 가격의 초과분요? 예. 초과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평당 예. 뭐 2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예. 그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과도하게 한 100만 원짜리 250만 원 예. 해서 총평수를 따지는 게 업계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러면은 뭐 공정거래위원회든, 예. 아니 뭐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은 예. 평당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공식화시켜주는 그 곳이 있으면. 그게 조정에는 없어요. 조정은 없고, 이거는 서로 다투면 됩니다. 서로 다퉈가지고, 소송을 걸면 되지 않나요? 예, 소송으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도 가맹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가맹금은 판례에서 어떻게 보느냐, 계약의 존속일수의 비율에 비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맹금 1억을 냈는데 가맹계약 기간 2년입니다. 그럼 1년만 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머지 반절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건 돌려줘야 한다고 보통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판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시면은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예를 들어서 뭐 피고의, 그러니까 피신청인, 즉 가맹 본사의 규책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가맹금을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감정 신청을 합니다.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이 평가를 해가지고 선임을 하면은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인 선임료가 좀 비싸죠. 한 500만 원 정도 아마. 그러니까 그 감정인 같은 경우는 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예.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조정원에 그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 주셔야죠. 조정원에다 인테리어 감정팀을 좀 설치해라. 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요청을 해야 법적으로 만들겠죠. 공무원들이 가만히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예. 저희가 뭐 입법을 하든, 예.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예. 실제로 그거 이제 뭐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예.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 예. 조정위원회 구성을 하든, 예. 그다음에 해가지고 그걸 다 조사하고 예. 할 수 있게 하면은 예.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소송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글쎄요, 소송까지는 뭐 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는 거까지는 뭐 좀 검토해봐야겠는데, 이 예전에 저 직전 그 조정 원장한테 그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인테리어 문제 좀 신경 좀 써달라, 인테리어 감정팀 설치 운영해달라. 그래서 조정 원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해야죠 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로 바뀌어가지고 또 위험에 묻혔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조정원에 요구하면은 조정원에서 그냥 직접 뭐 법을 안 바꾼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당에서 압박을 해주시면은, 인테리어가 너무 폭리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걸로 본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맹금을 달라고 하면은 잘 안 주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점주들도 로열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입증이 못하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정원에서 가장 지금 가맹사업 분쟁, 우리나라 모든 조정제도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가맹사업 분쟁 조정이에요. 실제 가맹사업은 소송으로 거의 안 갑니다. 대부분 분쟁 조정으로 다 신청하지. 왜냐면 그나마 분쟁 조정에 가장 확실하게 충분하게 소송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쟁 조정 전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50만 원이고 100만 원밖에 안 하는 걸 250만 원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현재 250만 원 되어 있는 거를 예. 실제로 감정을 해가지고 예. 아닌 거는 지금 다 돌려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누가 그거를 평가를 해줍니까? 저기 연관돼서요. 예.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예.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 또 인테리어를 이제 국가 어떤 공인된 기구가 예. 만들어져가지고 예. 그곳에서 뭐 표적 품질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면 예. 이제 바로 거기에 연동해가지고 예. 이 임원분들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종류가 워낙 여러 개니까 예. 어떤 공식적인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거의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게 예. 되게 어려운 문제일 텐데. 예를 들면 떡볶이집 같은 경우 뭐 여기 밑에 있는 드롭탑 같은 경우에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동일할 거 아니에요. 250이든. 본사는 알고 있겠죠. 본사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효율적인 건 제가 볼 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게, 인테리어 전문 감정팀을 딱 설치해버리면은 조정시장 들어왔을 때 직접 실사 나가가지고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거는 딱 어느 정도 평가 금액 해주면은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저 공정거래조정원에 인테리어 감정팀을 설치하자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드롭탑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는 거고 예. 앞에 배에 뭐 이런 예. 거기 있는 점주들이 다 예. 어쨌든 지금 그 인테리어 비용을 과도하게 했던 거니까 예. 무슨 소송을 하거나 이런 그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적정 도매 가격의 초과분이 가맹금입니다. 법에서 가맹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본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맹계약이 끝냈을 때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남은 기간만큼 가맹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과분을 반환받는 것이지 본사가 그거를 받는 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현재 현행 법 하에서는 지금.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초과금도 가맹금으로 본사에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럼 지금 250만 원 받는 걸 진짜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1월 정보공개서에 이제 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정보공개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팀에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하는 사람이 가맹거래사들이 심사해요. 가맹거래사 한 11명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 심사를 하는데 11명이서 우리나라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한 3,000개가 될 거예요. 이게 말이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11명이서 3,000개를 심사하라는 거는. 그죠? 아주 정보공개서 하나 등록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1명이서 언제 3,000개를 다 봅니까? 그러니까 이 11명이서 이거 본다, 형식적으로밖에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인력도 배치하고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무슨 커피숍이 뭐 300만 원입니까? 이거 등록 안 시켜주겠습니다. 보안이나 등록 거부 처분을 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공개서 등록팀을 조금 강화를 시키고 인력을 강화를 시키고 지금 현재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데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면은 조금 해결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심사권. 예.
정보공개서를 심사를 안 해주면 등록을 못 해요.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그냥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제공을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정보공개서를 써가지고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봤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맹사법 7조 위반이에요. 그냥 무조건 공정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정보공개서 심사를 좀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가맹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니까 다 자기 유련대로만 써놨어요. 정말 교묘하게. 꼭 가맹거래사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은 가맹본사에서 돈을 주니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정말 가맹사법에서 딱 걸리게, 테두리 안 넘게 딱 그 라인에 맞춰서 딱 만들어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열받죠. 이거를 분쟁 조정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내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조정원에서 조금 정보공개 등록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떡볶이 얘기해도 예. 미장원 같은 경우도 뭐 미장원 많죠. 제가 또 미장원 또 하고 싶습니다. 또 미장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저는 제가 가맹거래사지만 저는 정말 프랜차이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박준 이번에 터졌죠? 그것도 한 건을 예, 저희가 했는데 이게 로열티가 굉장히 비싸요. 미용실은. 저는 절대 박준이나 이승철에서 머리 안 잘라요. 왜 안 자르느냐? 얘네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로열티를 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박준 그 미용실에서 정말 거기서 교육 열심히 받고 어느 정도 정말 전문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그런 미용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잘라주면은 뭐지 커트머리도 비싸잖아요. 저희 동네가 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미용사 하면은 2만 원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거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채용해서 써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름만 달고 돈만 비싸고 결국에는 그 비용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미용실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문제인식만 있지만 이걸 공격하려면 아까 저 떡볶이 얘기하면서 인테리어 리뉴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것도 좀 공부를 하다가 파가지고 뭘 하나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주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회사랑 싸워야죠. 이제 또. 네. 아까 언급하셨던 호의 언론 정보 제공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 월수 얼마나 된다 예. 얘기했던 걸 예. 노출을 안 했을 때 나중이라도 의도해서 예. 제가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대화 내용이랑 통화 내용을 녹취할 경우에 예. 녹취 내용이 법적 근거 효력이 민사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예.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이 대화를 녹취하고 있다고.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할 때 그 말씀하시는 거고, 당사자가 녹취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일매출을 그 당시에 제공했다, 얼마라고 보장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녹취 사실이고, 두 번째, 구두로 말했다. 당시 그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은 매출액은 구두로는 절대 제공 못하고 서면으로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사항만 녹취를 딱 떠놓으면은 쉽게 이제 갈 수가 있죠.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지역에서 예. 이제 점주들 대상으로 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저희는 이제 시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예. 전문적인 여러 이제 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예. 지역별로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면 뭔가 기재를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들고 책자를 가거나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점주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점주들은 다 그런 내재적으로 몇 분들이 지나고 문제의식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불합리함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그것을 해소하고 내지는 풀어가는 데 있어요. 아까 말씀에 결론이 정답이 이제 조직화돼서 예. 힘으로 요약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기에는 다 개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피부당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 관련돼서 출발선에 있는 건데 기존 조직들이 있는 건지 예. 아니 괜찮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예. 기존 조직들이 있으면 거기가 이제 연계되어서 아까는 이제 뭐 전북 지역 예, 이런 예. 그런 데랑 접근성의 문제라던가 예. 이런 것들 관련돼서 좀 지금 현재 그 점주들 조직은 편의점밖에 없어요. 지금 가맹사업에 대해서. 이제 점주들끼리 어느 정도 수가 좀 모여야, 왜냐면 저는
점주 말은 잘 믿지 않아요. 왜냐면 점주님 얘기해 보면은 자기 억울한 얘기만 하고 유리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 점주 한 사람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같은 사안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여러 명의 점주를 직접 만나보고 단체 구성을 권유를 해야죠. 단체 구성을 권유하고 보통 이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그 지역별로 계속 모임 갖게 하고 중앙에서도 모임 갖고 총회 열어가지고 조직 구성하고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설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 카페는 지금 들어갔어요. 공정에. 아마 공정에서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가맹사업법상 사업자단체가 지금 이게 지금 개정이 되니 많이 지금 다 기로에 서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점주단체는 조직화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 아까 다음. 예.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저기서 사업하려고 하면은 예. 편의점도 수십 개고 예. 뭐 다다니기가 참 되게 예. 막막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왜냐면은 얘기하듯이 각각의 사업마다 요구하는 지점들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가지고 예.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가 참 되게 떡볶이 먼저 하세요. 그런 거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요? 문제는 뭐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분쟁이 통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네. 요즘에 새롭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라 네. 저희가 봤을 때 좀 요거 좀 주목해야 될 지점 뭐 이런 것들 좀 일단은 지금 카페베네가 안 맞고 있어요. 카페베네 요즘 뭐 건설회사까지 한다는데 카페베네 정말 출점 막 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점포 출점, 그 정보공개에서 보면은 연도별로 1년에 얼마씩 출점했냐 보면은 카페베네 너무 무리하게 출점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조금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도 GS 같은 거 굉장히 점주 관리 잘해요. 회사마다 틀려요. 세븐이 특별히 나빠가지고 맞느냐, 지금 매를 맞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세븐은 관리를 못했을 뿐이에요. 표만화가 안 됐을 뿐이고, 그러니까 카페베네 같은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괜찮고, 그 다음에 파리나 뚜레쥬르 같은 경우도 또, 파리 뚜레쥬르는 이제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걔네들은 이번에 동방선장위원회에서 한 방 맞았잖아요. 크게. 전부 출전 못 하잖아요. 1년에 뭐 5%밖에 출전을 못 하니까. 그렇고. 떡볶이, 미장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에,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면은 막지 않겠다. 근데 프랜차이즈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런 거는 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미장원, 떡볶이 이런 것들. 물가만 올려버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들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업종을 뭐 국내 다니다가 점포 하나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해서 아 얘네들 정말 심각하다. 그럼 또 다른 점주도 찾아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뭐 세븐일레븐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예를 들면서 여기는 이렇게 점주들을 모아가지고 세븐일레븐은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세븐일레븐 점주들은 세븐일레븐을 대기업으로 취급도 안 해줘요. 워낙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냥 구멍가게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어느 정도 세븐일레븐 같은 거 2,000명 정도 모여버리면은 본사에서도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혼자 싸우면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저 세븐일레븐한테 엄청 빌었다고요. 한 2년 전만 해도. 제발, 건강히, 저는 지금 암이고, 제 와이프는 신정투석 받고 있고, 삶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용히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죠. 빌었어요. 왜냐? 가맹사법 위반한 게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강력하게 공격을 못 해요. 얘네들 열받으면 소송 들어오니까. 소송 들어오면 전진이 또 1년 동안 또 고생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피신청인은 이거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너무 이렇게 불쌍하니까 조금 선처를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어요. 지금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참여연대에서 예. 지금 그 편의점 관련해서는 중심으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해주시면 예. 저희가 다른 영역의 프랜차이즈 네, 맨 처음에 이제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가 있는데 저랑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네이버 카페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직사업에 좀 개입을 했어요. 같이 도와주고 지역 모임 같이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랑 뭐 전문가 해당 전문가들 같이 가면은 조직사업 하기가 되게 편해요. 지역 모임 해도 같이 와주면 이제 직접 거기서 해답도 내주고 어떤 식으로 해결도 해주고 상담까지 해주니까요. 그래서 각 지역 모임은 가서 따로 다니고
그리고 국회에서 불공정거래센터 사례 발표 같은 것도 만들고 많이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도 좀 섭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점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지금 이거는 조금 대입인데, 그러니까 조정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아마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 또 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찬 시장에서인데요. 예. 오늘 가맹사업 집중적이 있는데 제가 예.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인 그 갑걸 사이에 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예. 맞나요? 예.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연관이 있어서 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조그마한 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운수 사업이요? 예. 예. 그 이제 저희가 어리죠. 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가 예. 그 상대 갑의 내부 감사에서 예. 뭐 좀 그 사업에 좀 지적이 돼가지고 예. 그 비용 환수를 좀 받아라 이렇게 조치가 됐는데 예. 그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일방적으로 이제 통지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려면 예. 그걸 내고 예. 아니면 이제 부당거래업자로 지정하고 계약 해지를 하겠다. 예. 그리고 또 구상 청구를 또 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시는 예. 바람에 예. 저희가 이제 그 돈을 환수를 해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도 한 1년 정도 끌다가 막 예. 억지로 이제 해드리긴 했는데 예. 돈을 환수를 다 해주고 나니까 계약 종료가 된 당시에 다른 업체로 계약 업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비용을 다시 청구를 할까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회가 좀 이런 문제가 예. 터지고 하니까 예. 그 감사 쪽에다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해보니까 예. 그 내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런 경우에 대응은 뭐 법적 조치 말고 다른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 지금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불이익 제공. 예. 아까 사장님이 말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닌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부당하게 지금 전가시킨 거니까 이게 불이익 제공이고, 두 번째는 부당한 계약 해지죠. 아니 그건 아니야. 계약 종료가 돼서 예. 재계약이 안 된 거죠. 재계약이 안 된 것도, 예. 그러니까 거래 거절로 보여지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은 일단 계약 해지 함부로 하기 힘들어요. 본사에서. 아무리 가맹점주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적어도 2회 이상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은 그러니까 총 3번 보내겠죠. 마지막 해지 통고니까 해지 통고 사이에 기간이 2개월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월 동안 내용증명 3번을 보내야 돼요. 적어도.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함부로 해지하기도 힘들고 정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이거는 가맹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독점규제법으로 적용이 돼요.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는데, 공정거래법에도 불공정거래 조항이 있습니다. 가지고 비용부담 강요나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정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아마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공정위에서 아마 좀 잘 받아줄 거예요. 근데 남양유업 사건 같은 경우는 왜 공정위에 신고를 안 했느냐? 남양유업은 민변의 김철호 변호사가 직접 했는데 처음에는 가지고 공정위 신고를 하면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김철호 변호사가 공정위를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가 6개월이에요. 네?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하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무관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뭔가 치계적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6개월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김철호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그냥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고발했느냐? 아까 불공정거래행위로 안 오고, 협박이나 강요죄, 이런 걸 고발을 하고, 이슈화 시켜버리고, 사트려버린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요에 의한 그렇죠. 예. 강요죄나 남양유업은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박, 폭행,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거는 김철호 변호사님이. 예.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예. 휴대폰 예. 판매점 예. 거기도 가면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점은 가맹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물품 공급 계약이에요. 단순한. 예. 물품 공급 계약이지, 가맹 계약이라고 하려면은 영업 표지를 쓰고 경영의 지원, 교육,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판매점은 경영 지원, 교육, 통제가 없잖아요. 가맹 사건을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 생각에는 가맹사법이 그래도 가장 좀 강력한 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경제법, 경제 관련 법률 중에
그러니까 이런 대리점 계약이나 판매점 계약도 포괄을 해서 적용 범위를 좀 넓혀야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싶습니다. 저도. 그건 이제 입법적인 문제죠. 다 뭐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다음 또 세븐일레븐 관련해가지고 예. 업다님도 하는 거 예. 해야 되겠죠? 뭐 그거는 예 그거는 좀 그 예. 그 전체적으로 질문에 그 뭐지? 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쪽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서도 같이 이제 조직사 예. 예, 예, 예. 한 가지만 예. 이게 이제 그 정조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예.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고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를 이제 어쨌든 잘 듣기라도 하고 와서 예.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 혹시 계약서 보신 분 계세요? 계약서 한 이만큼 되는데 이해 못할 거예요. 전문가들도 직원도 이해 잘 몰라요. 저 그 계약서 이해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거. 근데 계속 조정해서 저희가 만약 이긴다 그러면 걔네들 계약서 또 바꿔요. 이기면 또 바꿔요. 다시 그거를 막으려고 또. 네, 편의점 같은 경우 간단히 가장 많잖아요. 실제 프랜차이즈 중에 지금 25,000개 넘으니까. 근데 정산서 보면 또 토 나올 거예요 아마. 너무 어려우니까.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꼼꼼히 점주님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우리 가장 문제되는 게 최저보증금 얘기 들어보셨어요? 월 500 보장해준다. 편의점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항상 편의점 우리가 계약을 솔깃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편의점은 자본이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딱 토탈 2,240만 원만 있어도 딱 가능해요. 편의점은 2,270만 원. 근데 한 달에 500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대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녹취 따놨으면은 언제든지 나는 털고 나올 수 있지만 이때 녹취 못 따놓으면은 저는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요. TV 보면 나오잖아요. 막 박스 깔고 자고 주무시고 맨날 점주님들. 그 어떤 최저보장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산서를 보면은, 편의점 정산서를 보면은 처음에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대충 이해가 뭔지는 아시죠? 내가 총 판매한 매출. 자, 그 다음이 뭐가 있느냐. 원가가 있겠죠. 매출 원가. 물품 원가. 그렇죠? 원가, 일반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는 용어가 다 이래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 차액을 여기서 1에서 2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계 손익계산상 회계학상 매출 총이익이라 하면은 인건비랑 그 다음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다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 프랜차이즈는 총 매출액에서 재료 비용 있잖아요. 원가, 물품 비용 이것만 뺀 거를 매출 총이익으로 봐요. 자, 이거를 편의점에서는 GP라고 그러는데 이 매출 총이익을 가지고 이익 배분을 합니다. 편의점은 주로 65대 35%로 3, 4 다 균일하게 가지고 65%는 점주가 가져가고 35%는 본사가 가져간다. 35%는 쉽게 말하면 로열티죠. 로열티에서 쭉 빼서 4가 이제 점주 배분 금액이 나오겠죠. 전주 배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30만 원이 나왔다. 3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430이 나왔다. 그러면은 500만 원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여기서 이전에 먼저 본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본사 지원금 크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발주장려금. 이거는 이제 발주장려금 같은 경우는 뭐 삼각김밥 이런 거 막 하면은 그 납품업체에서 조금 줘요. 이거 몇만 원 안 돼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발주장려금. 그다음에 담배 광고비. 담배 광고비가 한 20에서 보통 30만 원 정도 균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폐기지원금.
그 다음에 전기료 지원. 폐기지원금 같은 경우는 편의점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점주들 발주를 안 해요. 삼각김밥 뭐 5개 해가지고 뭐 본사에서 몇 분 지원해준다고 해봤자 이 중에 3개 못 팔면은 자기는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20% 정도 조금 보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전기료는 야간에는 영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자예요. 대부분 매출이 뭐 100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매출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전기료만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50%를 지원해줍니다. 본사에서. 자, 이 돈이 해가지고 한 100만원 나와요. 100만원 나오면은 이 사람은 총 600만원, 630만원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최저보장 안 나와요. 500이 넘었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500이 넘었는데, 자, 여기서 영업비용이 차감됩니다. 영업비용에서 뭐 판매 관리비, 전기세 뭐 쭉 나갈 거 아니에요? 영업비용이 보통 한 100에서 150 정도는 나가요. 보통. 그 다음에 폐기, 상품 폐기 찍은 거. 이것도 다 점주가 다 부담을 해야 하니까. 폐기 50, 한 100에서 150 나오고, 뭐 세무 기장대행, 뭐, 그 다음에 장비 유지 보수비, 뭐 포스 유지 보수비, 뭐 5만 간대에서 다 뜯어가요. 뭐 카드 카드 홍보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뜯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가 보통 회사에서 보는 게 250 정도예요. 그 다음에 월세. 월세 보통 평균적으로 100만원 잡고. 그럼 한 450 정도가 빠져나가죠. 자, 이 정도 되는 점은 아주 훌륭한 편의점이에요. 웬만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수익이 얼마냐? 수익이 350, 450. 한 130에서 180 정도. 자, 최저 보증을 안 받는 편의점이에요. 이 회사는. 자, 만약에 최저 보증을 받는다는 건 여기가 500으로 맞춰질 겁니다. 여기가. 500으로. 맞춰주면은 돈이, 이 사람은 거의 빵원이죠. 그냥 일만 하고. 자, 이 정도 최저 보증 안 받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알바 부위보다는 못 받죠. 알바들이 한 달에 한 150 정도 받으니까. 그죠? 2천만 원 내고 500만 원 받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쓰는 거예요. 회사는 무조건 500 이상 받는다. 이 내용은 설명 안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더 웃긴 건 뭐냐? 최저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매출이 여기가 이 돈이 400만 원 나와가지고 본사에서 100만 원을 최저 보장을 받았습니다. 웬걸 다음 달에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600만 원 나오면 이 100만 원 빼갑니다. 또 뺏어가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달은 적자가 나겠죠. 그죠? 자, 미니스탑 같은 경우는 더 머리를 써요. 자, 이 원가를 여기서 뺐기 때문에 630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미니스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미니스탑 푸드를 굉장히 많이 해요. 미니스탑은 거의 통닭집이에요. 맨날 가면 점주들 놀러 가면 맨날 닭다리만 튀기고 있어요. 가지고 닭다리 맨날 튀겨드릴까요? 맨날 그러거든요. 막 닭강정만 튀기고 있고, 거기는 음식점이건 완전히. 근데 우리 보통 커피 같은 거, 아이스 커피 먹으면은 미니스탑은 그 플라스틱 트레이도 있고 빨대도 있고 얼음도 들어가죠. 자, 이게 매출 원가에 잡혀야 할 거 아닙니까? 원가한테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최저 보증 조금 주려고 영업비용에서 재고로 수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제조 원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돈이 빠졌으면은 여기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돈이 다 결산된 상태에서 영업비용으로 빠지니까 점주가 100만 원 최저를 이제 보통 이제 이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 불명 로스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계정값을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편의점보다 한 100만 원 더 적게 받죠. 미니탑은 그래서 최저 보증을 5년 해주는 거예요. 다른 3사는 2년밖에 안 해주거든요. 미니탑은 5년을 해주죠. 근데 실적으로 미니탑 최저 보증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불명 로스 영업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로스로 1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지금 이거는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위송유학금 이건 머리 완전 돌아가죠. 위송유학금 계산 공식 같은 거는 뭐 저도 제일 하기 싫은 사건이 위송 사건인데, 그런 사건은 입증하기도 너무 힘들고 계산하기도 너무 힘들고, 제가 한 사건 중에 지금 오늘 조정기일 잡혀가지고 들어간 점주 있는데 위송유학금만 있잖아요. 5년 동안 7,500만 원 낸 점주님이 있습니다. 유학금만. 이자율로 따져보니까 360%더라고요. 연 이자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이 사람 원래 잘 살았던 집이에요. 집도 2채가 있고 굉장히 부했던 집인데 편의점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채한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뭐 그나마 뭐 이거 요즘 또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세븐에서 위송유학금 받은 거 돌려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뭐 풍지박살 나고 지금 개인회생 절차 밟고 있는 단계인데. 시송이요. 예? 미성 뭐요? 말씀하신 게뭐 뜻이 뭐냐? 미성의약금이요? 아,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 편의점은 뭐가 있냐면 카드 찍은 뭐 현금 받은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현금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매일매일 그 현금을 본사한테 송금을 해줘야 돼요. 이런 기가 막힌 제도가 있어요. 아니 내가 판돈인데 이거를 매일 가서 한 달에 매달 15일 날 월급을 받아요. 본사가 정산해서 정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 쭉 정산서를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월급을 줘요. 근데 하루에 내가 송금을 30만 원을 송금을 해야 돼요. 30만 원 송금을 했는데 깜빡 잊고 29만 원 송금했습니다. 만 원짜리 하나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세븐, CO, GS 1만 원의 미성이익금 부과합니다. 미니스톱 5만 원 부과합니다. 미니스톱은. 자, 세븐이 아까 왜 미성이익금이 7,600만 원이 왜 나왔느냐? 상식적으로 일일 1만 원이면은 한 달 내내 미성오면 30만 원이죠. 60개월이면은 1,800만 원? 68. 5년이면 1,800만 원밖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7,600만 원이 나왔느냐?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미성이익금이 1일 1, 2, 3, 4, 5, 6, 7, 8, 9, 10 있는데 여기서 다 만 원씩 매달 미송을 했어요. 만 원씩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붙느냐? 1일체는 10만 원이 붙고 2일체는 9만 원이 붙고 8만 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쭈쭈쭈 해서 이때 만 원. 소급해가지고 쭉 매일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날 미송이익금 이날이 미송했으면 이거 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날 미송한 금액을 이날까지 못 갚으면 10일 총 미송일수가 10일이어가지고 10만 원을 부과해요. 그죠? 그러니까 5년 동안 7,600만 원이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게 이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데도 이 점주님은 5년 동안 정말 뭐라고 해야 하냐? 본사한테 개취급 당했어요. 아버님은 그 FC가 뭐 20몇 살 먹은 FC가 60살 먹은 아버지한테 욕하고 야 이 새끼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맨날. 이 사람 점주님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점주님은 이 시스템이 이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미송을 안 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본사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지금 부직이습니다 지금. FC는 영업사원을 예, FC 영업 그 슈퍼바이저죠. SV. 저희들은 보통 이제 SV를 슈퍼바이저로 하는데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마 6월 달에는 이거를 이슈화를 좀 시키고 싶은데. 떡볶이 얘기 좀 해주시면. 떡볶이요? 떡볶이에 꽂힙니다. 네, 떡볶이를 근데 저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야 열받는 거죠. 이제 떡볶이가 너무 비싸고 떡볶이 하나 먹는데 그리고 이게 다 우리 소비자 부담이고 인테리어비를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점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3년에 1억씩 내야 돼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3년에 1억씩. 1년에 최소 3천만 원 세이브 해야 돼요. 나머지 내 또 수익이 있어야 하니까 떡볶이, 조스떡볶이나 아딸 같은 거 하려면은 최소 1년에 1억씩은 내가 순수익을 얻어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들한테 얼마나 빨대를 꽂아야겠습니까? 우리 고객들한테. 그죠? 이게 이런 것까지 좀 동네 상권에 이런 그 거대 프랜차이즈 자본이 들어오게 되느냐 정말 아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뭐 인테리어도 분명히 조금 리뉴얼 문제도 있겠지만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뭐 일반 편의점 프랜차이즈 회사의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포스 있죠. 포스 장비가 다 들어오죠. 각 가게마다 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점 포스 회사는 편의점 본사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전상만 깔아주는 이 포스 이렇게 뭐냐 현금 이렇게 찍는 장비 있잖아요. 그 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이스 정보통신 뭐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뭐 7,000개 점포 계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정 수익의 몇 프로를 본사한테 리베이트로 다시 제공을 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웃긴 거 되게 많아요. 보통 화재보험 들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자는 점주하고 그 보험회사, 피보험자는
본사예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누가 내겠습니까? 본사가 내야죠. 본사가 수익자니까 점주가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설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븐을 예를 들면 자꾸 세븐 얘기만 나오는데, 세븐 같은 경우는 그 오픈도어, 그 다음에 뭐 오픈케이스, 포도어, 냉장고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롯데기공에서 유지보수를 해줘요. 한 달에 매달 8만원씩 뜯어갑니다, 지금. 매달. 근데 롯데기공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오지도 않아요. 근데 정산서상 그냥 맨날 8만원씩 빼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뭐 세무기장 대행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준다고 하고 리베이트를 받아가고, 얘네들도 리베이트 당연히 받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구조가 굉장히 본사는 점주 모르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잡을 거는 굉장히 많죠. 막상 조금 캐다 보면은 우리들이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점주를 만나서 좀 잘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죠. 88,000원 된다. 그 부가세 포함이니까. 예. 또 다른 점 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예. 그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뭐 신고가 되고 예. 조정이 되고 해결된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업체마다 다 이게 다 개별 점주마다 지금 다 이게 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천년만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조정을 저는 조금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딱 점주님 오면은 바로 그냥 조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좀 점주들 모아보십시오 해서.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게 해결한 게 있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 예. 뭐 6월 8일날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 예. 개별적으로는 아니면 이제 모아서든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들이죠.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전주 조직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은 저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조직 사업이라는 게 해보니까 점주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시키면 주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사건 해결되면은 안 나와요. 자, 제가 그래서 개별 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이 사람을 끌고, 이 사람 힘든 거 알아요. 빨리 폐점시키고 싶지만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지금 이 사람 사건 조정 신청해서 해결해 주잖아요. 조직의 힘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만 참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미루고 서류만 받고 미루고 해서 어느 정도 힘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공동조정 공동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아마 하다 보면 조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분쟁을 신고하고 이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 네, 노동법 관련되면은 예. 직무이나 직무 이런 개념이 그렇죠. 그게 이제 공정거래조정원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지역에도 있어요? 이제 지역에도 있긴 있는데 지방에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가 있죠. 지방 사무소들이 있는데, 근데 조정시청 보통 지방 사무소로 신고를 하면은 다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정원에 그냥 바로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중앙 서울로. 예. 서울로 해도 조정원으로 넘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사무소로 신고를 하면은 어차피 조정원으로 사건 이첩이 되니까. 신고나 이런 건 중앙으로 하고 이첩된 걸 받아서 그때 이제 조정할 때 그때 이제 지역하고. 아니요. 그냥 조정은 조정은 서울에밖에 없어요. 서울에서만 해야 돼요, 그냥. 예. 근데 어차피 서면으로 주로 이루어지니까 크게 뭐 몇 번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어요. 많아야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은 예. 분들이 예. 비용 문제는 어떻게 돼요? 비용은 엄청 싸죠. 왜 이게 참 조정이 저는 괜찮냐면은 첫 번째 인지대 송달료가 없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없고 뭐 그런 일반 비용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다 부담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수임료 같은 경우는 뭐 좀 상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정말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받은 사건 아직도 기억하는데 PD 수첩 보시면은 그때 혹시 추정 60분 보신 분 계세요? 프랜차이즈? 그게 박대영 씨라고 그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데 자식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 사람은 저 신장 투석 받고 있고 와이프는 위암 4기에서 위 잘라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와가지고 뭐 펑펑 울더라고요. 백발의 신사분이 무릎 꿇고 펑펑 울더라고요. 가지고 그런 분들은 돈 못 받고 오죠, 당연히. 수임료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뭐 근데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다 이내에서 되니까 또 특별히 뭐 인지대 송달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본인보다 100만 원. 네. 그것도 어려우시다. 아니
최대가 맥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맹점이 막 3개 운영하고 있고 계약 기간 5년에 손해배상 할 거 입증할 거 엄청 많고 이걸 뭐 한 30만 원 해주려면 뭐 죽어나죠 거의. 보름 정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탁감마다 차이는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예.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 있는 게 200명이면은 예. 200명이 같은 사안이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다 다른 것들이 다른 사안을 그러니까 그 일단 수가 모이면은 200명 중에 한 명씩 개별해도 사건은 훨씬 더 좋게 나와요. 깜깜이 다 있어도 예, 좋게 나와. 왜냐하면 본사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편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사는 무조건 회유하려고 해요. 운영진들을 어떻게든 돈 줘서 쳐내려고 그래야 합니다. 무조건. 운영진들을. 그리고 200명이 공동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 계약서 있잖아요. 가맹계약서를 본사에서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계약서나 아니면 거래 조건 있잖아요. 물품 뭐 공급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요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된 사안이니까. 그런 것들은요. 전례결은 예. 좀 전에 떡볶이 사례 들면서요 예. 말씀하신 게 예. 실제 편의점 관련돼서는 이미 많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예. 있으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해도 효과를 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 다른 업종의 떡볶이 사례로 예를 들으셨는데 예. 실제 지금 편의점이 크게 4개 회사가 있는데 예. 세븐일레븐만 점주들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제 CU나 유니타임이나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세븐이 좀 강력하죠, 조직이. 세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그 나머지 그 회사 나머지 그 가맹점 조직분들은 네. 이렇게 세븐처럼 이렇게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 하긴 하는 건가요? 예. 그 전국 편의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전편협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까지 구성했어요. 가지고 지금 회장도 뽑고 당국장도 뽑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사단법인 서울립 허가도 신청을 할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아까 떡볶이 말씀하셔서 예. 혹시요 예. 앞다리나 조스 떡볶이 이게 예.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정보공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네이버에다 치시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치시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보공개에서 열람하면은 다 출력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누구든지 쉽게. 사이트가 있어요. 네, 사이트가 있어요. 공정거래원에 들어가면 네.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정보 공개에 네. 들어가면 값을 부과하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이 홈페이지면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공개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이 회사 이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사보다 훨씬 정보공개에서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예. 업종 가운데서요. 예. 지금 그 상담을 받으신다든가 의뢰 받으신 사건 가운데서 예. 더 쳐널리는 그 치킨집 같은 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치킨집은 점주들끼리 많이 싸우죠. 예, 그러니까 나는 A 하고 있는데 B가 자꾸 내가 찌라시 뿌렸는데 B가 자꾸 내 나와버리에다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싸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맨날. 그러니까 치킨집은 정말 영업적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치킨집 중에 영업적 명확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교촌치킨 하나 하더라고요. 교촌치킨 하나 하고. 근데 BBQ가 저랑 같이 일하는 곽찬원 가맹거래사가 지금 BBQ 조직사업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BBQ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얘네들은. PD수첩, 추정유식품 보면 잘 이해하실 텐데, 그거 되게 웃겨요. 자, 여기가 BBQ가 있습니다. 여기가 15m. 아파트예요, 이게. 여기 아파트. 대충 이해되시죠? 아파트에서 정문 나오면 좁은 길들 있잖아요. 1차로. 이 건너편에 BHC를 집어넣은 거예요. 건너편에. 같은 통닭 팔잖아요. 네? 근데 이 점주님 얼마나 숨 넘어가겠습니까, 진짜. 바로 매출 반토막 날 수밖에 없죠. 같은 통닭 배달인데. 이러고도 아직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러는데, BBQ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얘네들은. 뭐, 정보공개에서 유조한 거 다 걸렸거든요? 경찰서에서 직원이 다 술술 부르는데도 끝까지 추정식품 PD한테 정정보도 요청하고 다 법적 대응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BBQ는 원래 깡패 회사인 거 알았기 때문에 2000년 처음에 사건 받을 때 우리들도 다 준비를 했죠. 분명히 가압류 들어올 거 뻔히 예상되니까 재산 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여기도 저도 이제 BBQ에 좀 한이 맺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BBQ는. 진짜 저 지나가다가 칼로 막 찌르고 실제 뭐 회장 동생이 뭐 조폭이라고 그러니까, 예, 여기는 진짜 조금 겁나긴 하지만 BBQ에 좀 한이 맺혔긴 하죠. 문제가 많아요, 특히. 뭐 통닭집 같은 거 정말 영업지역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교촌치킨 하나만 보호해주고, 제가 한번 통닭집 상위 한 15개 쭉 정보기사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다 영업지역 보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전부 다. 정말 문제가 있죠, 정말. 이거 많이 들어가요, 돈. 이것도 한 3, 4억 들어갑니다. 3, 4억 들어가는데 이거 팔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통닭집 있는데 누가 이걸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인테리어비나 시설비 다 땡처리하고 나가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죠. 여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끝내시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좀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조금 학교 다닐 때부터 진보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고, 정말 소외받고 가맹점주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열악한 주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 지금도 숨 하나 못 쉬는 점주들 굉장히 많아요. 본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특히 BBQ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판단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점주들 지역 모임 있으면 초청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지원해 줄 테니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